안녕하세요, 영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피커 리뷰를 준비했어요. 앞에 스피커가 거대하죠? JBL L75MS 올인원 뮤직 시스템입니다. 오늘 리뷰할 이 JBL L75MS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인원 스피커 끝판 왕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면 바로 음악이든 영상이든 볼 수 있는 스피커예요. 제가 드디어 정통 하이파이는 아니지만 JBL 스피커를 리뷰하게 되어 나름 감회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JBL 이어폰 리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스피커를 이 JBL로 시작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처음 구입한 스피커가 이 L50입니다. 그만큼 JBL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디오를 시작하면 실용 오디오, 와사다 이런 곳에서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소그룹으로 JBL 당이 있었어요. 그 JBL 당의 당주가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바로 오리지널 파라곤 스피커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파라곤 스피커를 위해서 이 서대전역 앞에 카페를 지으시고 정말로 2층 높이 공간에 파라곤 스피커만 한 대 딱 놓고 음악 감상실처럼 운영을 하셨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귀동냥 하러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왜 안 찍어놨는지 진짜 너무 아쉽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여기 이 JBL L75MS가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그 파라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성닷컴 홍보 자료는 파라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부채꼴 형태가 딱 파라곤이 생각이 났습니다. 파라곤이 어떤 스피커인지 설명을 드리려면 JBL이 뭔지 말씀을 드려야죠. JBL은 제임스 B 랜싱이라는 천재적인 스피커 엔지니어의 이름 약자예요. 정말 특이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는 제임스 말티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제임스 블러 랜싱으로 미들과 성을 바꿨다고 하네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1927년 자신의 성을 따서 랜싱 매니팩처링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미운의 천재 엔지니어는 개발은 잘하지만 사업을 잘 못했어요.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알텍 서비스에서 랜싱 매니팩처링을 인수해서 알텍 랜싱을 만들고 극장형 스피커하고 홈용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B 랜싱은 알텍 서비스에서 5년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5년의 계약이 끝나고 제임스 블러 랜싱은 1946년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제임스 B 랜싱 사운드를 설립합니다. 이 이름이 나중에 JBL로 변경된 것이죠. 현재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하면은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스피커가 하나인 경우가 익숙해져 있는데요.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스피커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 하이파이 시스템은 스테레오 두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음원도 모노밖에 없었고 스피커도 한 대가 기본이었어요. 1950년대 음원이 모노일 때 JBL에서는 바로 이 하치필드라는 스피커를 만듭니다. 당시에 라이프지에서 궁극의 꿈의 스피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스피커를 지금은 두 대로 놓고 스테레오로 사용하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한 대만 놓고 사용하는 스피커였습니다. 왜냐면은 음원 자체가 모노니까 한 대만 놓고 쓰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나오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스테레오 음원이 시작될 때 JBL에서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스피커가 JBL의 파라곤입니다. 파라곤은 1958년에 처음 출시를 했어요. 되게 멋있게 생겼죠? 이 파라곤을 개발할 때 음원은 스테레오로 2채널이지만 사운드는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해요. 양쪽의 혼 트위터에서 나온 소리가 가운데 나무 배풀에 반사되어서 센터에 사운드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이런 형태의 스피커를 만든 것이죠. 지금은 멀티채널 소스에 당연히 센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JBL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4310이죠. 1970년대에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스피커가 바로 이 4310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프로용 장비죠. 이 프로용 스피커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컨슈머용으로 개발한 스피커가 바로 이 L100입니다. 현재도 L100 클래식으로 다시 생산되고 있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작년에 JBL이 창립 7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75주년 기념으로 L100 클래식 75가 한정판으로 나왔고, 또 하나 75주년 기념으로 L75MS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JBL 최고의 제품인 파라곤의 이 스피커 형태하고 L100의 코드엑스 폼 그릴을 조합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L75MS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75MS는 블랙 코덱스 폼 그릴이 전면에 있고 월럽 배니어 캐비닛을 사용해 인클로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단하죠? 올인원 오디오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옆으로 790, 높이가 216, 깊이가 287mm예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릴은 자석이라 바로 열 수 있어요. 열면 바로 스피커가 보이고 1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가 양쪽에 있고 바로 옆으로 5.25인치 화이트콘 우퍼가 2개 보이죠? 가운데는 4인치 블랙콘 미드레인지 드라이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퍼에는 각각 125W 앰프, 트위터에는 각각 25W 앰프, 미드레인지에는 50W 앰프가 탑재되어 총 350W급 앰프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드라이버 구성은 확실히 L100과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디자인 전체적인 형태는 파라곤과 비슷해요. 이렇게 좌채널, 우채널, 그리고 센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스피커로 이 스테이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죠. 블루투스는 4.2 버전으로 지원 코덱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SBC하고 AAC만 지원하는 듯 하네요. 기본 블루투스 코덱이 좀 아쉽죠. 하지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더넷과 와이파이를 지원하거든요. 구글 크롬캐스트가 빌트인 되어 있어 활용이 가능하고 애플의 에어플레이2도 지원합니다. 무선으로도 얼마든지 고음질 음원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 DAC는 32비트 192kHz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HDMI ARC를 지원해서 사운드 바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건 HDMI 단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혹시나 요즘 유행한다고 턴테이블을 샀는데 포노 앰프가 없어서 턴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L75MS에는 포노 앰프로 내장된 MM 단자를 지원해서 턴테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고 서브 우퍼 출력단이 있어서 서브 우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컨트롤 기능은 다음 사운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입력을 지원해서 편하게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이 리모컨으로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 디자인이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는데 입력과 컨트롤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스탠드가 있어요. 블랙 앤 실버 색상의 스틸 소재하고 우드 소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옵션입니다.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탠드 사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사운드를 살펴볼게요. 스피커 측정을 무향실에서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사무실에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33평 아파트 거실이고 가로 4.5m, 세로 5.5m이고 왼쪽으로 주방이 뚫려있는 구조예요. 무게가 무거워서 일반 스탠드에 올릴 수 없어서 거실장에 올려놓고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사이즈도 작은 편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통 스피커를 측정할 때 트위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이 트위터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특성 확인을 위해 센터인 미드레인지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미드레인지 정축으로 1m 거리에서 유믹 1으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환경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한 3배, 4배 되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울려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볼륨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일단 0dBfs, 이건 완전 풀 볼륨이죠. 이것과 마이너스 6dBfs는 정상적인 측정 데이터가 아닙니다. 측정 마이크가 이 레벨을 못 받아들이는지 피크가 뜨더라고요. 볼륨 레벨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2dBfs도 피크가 살짝 떴는데 이 정도부터는 데이터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일단 볼륨이 상당히 큽니다. 6dB씩 레벨을 변경해서 마이너스 30dBfs까지 측정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웜틸트 밸런스입니다. 딱 JBL스러운 소리예요. 스펙상 주파수 대역이 45에서 25kHz인데 여기가 40Hz거든요. 저음은 확실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미드레인지 정축인데 고음이 완만하게 떨어지지 이렇게 확 꺾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도 측정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트위터의 지향성이 좋아서 사운드를 충분히 보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입력이라 20kHz 가까이 와서 신호가 끊어졌어요. 스피커의 자체 스펙은 25kHz인데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액티브 EQ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전체 밸런스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죠? 액티브 EQ를 왜 쓸까요? 보통 작은 스피커는 우퍼가 작죠. 우퍼가 작은데 이 낮은 저음을 만들려면 진폭을 키워야 되고 진폭이 커진 상태로 볼륨을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작을 때는 낮은 저음이 나오게 만들고 볼륨이 높을 때는 낮은 저음을 낮추는 기술이 바로 액티브 EQ예요. JBL도 물론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는 그런 기술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75MS는 뭐 괜찮으니까 볼륨 올리고 싶으면 올려 이거죠. 볼륨을 올려도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저음을 낮추지 않는 겁니다. 모든 밸런스에서 같은 밸런스가 나오도록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0dBfs에서 1kHz 기준으로 85dB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소리도 충분히 크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이거든요. 제가 이 오디오로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눈앞에 딱 그려지더라고요. 특히 타악기 소리가 막 실제 북으로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팝이나 재즈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보통 올인원 스피커 하면은 좌우 채널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L75MS는 좌우 채널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름 스테이징 정의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놀랍기도 했어요. 다음은 베이스 컨투어 기능을 살펴볼게요. 0dB과 마이너스 3dB 있잖아요. 베이스 컨투어 기능을 마이너스 30dBfs 기준으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중저음 영역이 딱 마이너스 3dB 내려갑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무조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3dB로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베이스 부밍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저음을 낮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정말로 저음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공간이 큰 카페에서 사용하신다면 0dB로 사용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 지향성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도 이걸로 측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MMM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올인원 오디오는 가만히 앉아서 이 스윗스팟에서 음악 감상하지 않잖아요. 오디오는 그냥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고 음악을 듣는 포인트는 다양하기 때문에 MMM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무빙 마이크 미저먼트라고 합니다. 대략 1m 지점에서 마이크를 상하 좌우 여러 방향을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측정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고음이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레벨만 약간 내려갔는데 고음이 쭉 평탄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들어도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음이 넓게 퍼지더라고요. 고음이 막 화려하진 않아요. 그냥 딱 나올 만큼만 나와주는데 스피커 정면 그리고 위에서 심지어는 완전히 옆으로 이동을 해도 비슷한 고음 레벨이 유지되더라고요. 그래프 막 나오고 설명이 어렵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스피커는 대충 보기 좋은 곳에 놓고 음악을 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HDMI ARC를 지원하잖아요. TV나 빔 프로젝터 연결해서 사운드바 용도로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2.1 채널 사운드바보다 소리가 괜찮습니다. 원래 이 JBL이 초창기엔 극장용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었었거든요. 생긴 건 이 올인원 오디오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징 정의감이 좋은 편이에요. 좌우 채널하고 센터 채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윗 스팟도 넓게 나와서 영상 보는데도 잘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JBL에서 출시한 올인원 오디오 L75MS를 살펴봤습니다. 파라곤과 L100을 오마주한 이 디자인,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올인원 오디오는 그냥 모노예요. 보통 음악을 BGM으로 듣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L75MS는 스테레오감, 스테이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에도 좋고 영상 보기에도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음악과 영상을 한꺼번에 즐기고 싶으신 분 중에서 음악을 듣는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영상도 하나로 끝내고 싶다, 이 사운드바로 음악도 퀄리티 있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할 만한 올인원 오디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닷컴 이벤트 알려드릴게요. 올인원 오디오라 가격이 좀 있어요. 199만원인데 2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모두 드리고 4만 포인트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크 레빈슨이 품절된 것처럼 한정 수량이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